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목, 지난 시간에 인목에 대해서 쭉 제가 물상하고 의미, 기타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인목하고 형성되는 간지, 그쵸?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임인, 그 간지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의미하고, 그 다음에 지지로서 인목 옆에 자축인묘, 진서음인, 신술에 따르 다른 지지가 왔을 때 어떤 상호작용, 합형충파해가 일어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60갑자 일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이렇게 60개의 강의를 할 계획인데요. 지금은 약간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만만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간지 이 밑으로 써야겠죠. 천간과 지지, 간지는 양이면 양, 음은 그렇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체로서 음은 양은 양끼리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예를 들면 갑, 을, 병, 정이 있으면 자축, 인, 묘, 진사, 정, 무기.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해서 이렇게 간지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인목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인목이랑 만들어지는 간지는요,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임인 이렇게 5개의 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갑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갑인. 이것도 목이고, 인목도 목이죠. 자, 이렇게 갑인같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거를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같을려, 그쵸? 천간과 같다, 지지와 같다. 간여지동. 이 간여지동은 뭐 갑인, 또 뭐 을묘, 그쵸? 을묘도 있고 뭐 병호, 뭐 무진, 뭐 임자, 뭐 경신 등등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쭉 이루어져 있는 간지를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여지동의 특징은 천간은 어떤 생각, 내 의지, 마음, 겉으로 보여지는 거, 대외적인 거 이런 의미고요. 지지는 현실, 사건, 사고, 결과물, 뭐 어떤 일, 뭐 이런 거를 뜻하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행동하는 게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많죠. 겉으로는 뭐 그렇지 않은데 속으로는 이제 뭐 겉으로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간여지동인 사람들이 올곧은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요즘은 손해를 많이 보죠. 좀 겉과 속이 달라야 상급자를 대할 때나 주변 사람들 대할 때 좀 그게 있어야 되는데 포카페이스가 안 되죠. 패를 만약에 뭐 포카를 치든 고스톱을 치든 좋은 패를 잡았다 그러면 얼굴 표정에 바로 나타납니다. 좋으니까 몸으로 바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만큼 순수하면서 또 어떤 바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생각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주관이 뚜렷하고, 그쵸? 아첨이나 뭐 이런 가모니설 하지 않는 사람, 나쁘게 얘기하면 좀 고지식한 사람, 그렇죠? 뭐 줏대가 있긴 하지만 어떤 그런 의미로 있는데, 자, 간여지동. 천간도 갑이고 지지도 갑입니다. 얼마나 일단 이런 사람은 무조건 시작하고 봅니다. 시작.
그쵸? 시작의 기운이 강하죠? 그 다음에 개척. 생각하면은 바로 실행합니다. 생각하면 바로 실행, 갑인.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개해 이런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해수가 뭐, 생지이긴 하지만, 생각, 그쵸? 저장, 휴식의 글자이기 때문에 개 이런 분들은 물론 활동적이긴 하지만은 이 갑인 만큼 이것도 간요지동이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간요지동이긴 한데 갑인 만큼 개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죠. 저 생각 좀 뜸을 들여서 하긴 한다. 그래서 이 갑인 같은 경우는요, 의미를 좀 보면 일단 이런 일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두머리, 일단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습니다. 보스, 리더. 어디 가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해요. 뭐 질문해서 손 들어봐서 그러면 일본으로 손드는 사람이 갑인이겠죠. 그 다음에 이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앞에서 2등은 없어요. 무조건 못 먹어도 고한다. 생각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나 자, 그냥 이거 자체로만 보면 안 되고요. 자, 인해 무 병 갑이라는 자, 이 들어있죠. 자, 무토는 이게 편제가 되고요. 12운성은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그냥 예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자, 병화는 목생 화하니까 식신이 되고요. 그는 비견이 되죠. 그래서 이 어떤 성품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편제적인, 그래서 어떤 편제는 사업성,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영역, 넓은 영역을 다스리려고 하겠죠. 호랑이니까. 그렇죠? 사업성도 있고, 무토. 그리고 이 병화는 펼쳐내는 기운이죠. 펼쳐내는 기운. 기술. 네, 펼쳐내는 기운. 그 다음에 이게 뭐 언변이 될 수 있어요. 언변. 내가 좋아하는. 그 다음에 배품. 갑인 이런 분들은 자기 거 꽉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다. 뭐 갖고 있으면 막 주려고 하겠죠. 베풀려고 하고. 못 먹어도 고. 내가 갑인인데 우두머리고 한데 밑에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챙기려고 합니다. 자, 비견. 비견은 뭐죠? 고집, 주관, 또 무리, 어떤 그 집단을 뜻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 혼자는 안 가요. 혼자도 가지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비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갑인 이런 의미가 있다. 간단하게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60갑자 일주론 들어가면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갑인. 자, 두 번째 이제 병인이다. 병인. 자, 병인. 병인은 일단은 십성으로는 한번 떠주면 이게 편인이면서 12운성으로는 장생이죠. 일단 병인. 천간으로는 병화하면서 지지로는 임목입니다. 시작하고 펼쳐내고 갑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확장성, 그쵸? 발산, 유행, 드러남. 갑인은 내가 좋아서 그냥 개척하는 마음으로 쭉 간다면 이 병인은 또 다릅니다. 확장, 발산, 유행. 남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평. 공정한 어떤, 그쵸? 그런 의미가 있다. 시작. 호랑이. 그죠? 뭐 이런 기운이 있다. 그러면서 십성으로 따지면 편인입니다. 편인. 그래서 편인이면서 병인은 또한 12진살로 보면 이게 홍염입니다. 홍염.
도화하고 홍염하고는 조금 다르죠. 도화는 이제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좀 끼가 원래 있지만 이렇게 이제 도화는 왕지거든요. 내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지만 홍염 자체는 내가 빛을 뿜어내는 겁니다. 이 밤에 어떤 호롱불에 나방들이 이렇게 막 모여드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미남 미녀가 좀 많다. 홍염이니까. 그리고 편인은 예리함, 신비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 근데 그냥 일반 공부 특수한 공부죠. 이런 분들은 병인은 교육 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편인은 이제 특수 자격. 겉으로 드러나는 특수 자격이죠. 병화가 있으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 병인. 그죠? 그리고 유행, 공평 뭐 이런 있고, 자, 임목에는 무병갑이 있다고 했죠. 그 지장간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알아야 되고요. 이거 십성도 이제 아직 교육 안 했지만, 강의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화생, 토 하니까 이게 식신이 되고요. 자, 비견이 되고, 편인이 되는 거죠. 식신, 비견, 편인의 마음을 이 병인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펼쳐내고 내 기술 드러내고 하는 막 이런 편인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견,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병화, 그쵸? 병화가 그대로 뿌리가 되면서 내가 펼쳐내는 내 사회성, 기질 이런 것들이 비견적으로 어떤 동업의 인자도 되고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편인, 얘기했지만 어떤 이러한 편인적인 요소, 그리고 또 편인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요. 또 이 목국토, 편인, 식신, 도식을 또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조금 말아먹기도 합니다. 가끔. 식신, 도식을 하는 거죠. 편인, 도식. 자체 편인, 도식. 근데 근본적으로 이 양천간에 양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본인이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다. 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뭐 좀 장황해지네요, 내용이. 자, 이제 세 번째, 무인. 자, 무인. 자, 무토. 일단은 무인은 편관 장생입니다. 편관이면서 12운성으로는 장생. 좋고 나쁜 걸 같이 갖고 있죠. 일단 편관은, 지지에 있는 편관은, 어떤 몸의 힘듦, 시련, 그쵸?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다음에 어떤 고통,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장생은 후원받는 어떤 인재입니다. 갓난아이의 어떤 그런 심성 기운이 있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힘들 때 도와주는 어떤 그런 도움받는 수호천사가 옆에 항상 있는 어떤 그런 일주인데, 큰 산에 무토, 그쵸? 큰 산에 나무가, 그럴듯하게 큰 나무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토는 또 이 중재, 중화, 어떤 그런 인자도 있어요. 그래서 무인이라는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우두머리, 보스 기질이 있습니다. 편관 또 뭐죠? 폼생폼사. 못 먹어도 고해서 힘들지만 가끔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
왜냐? 장생이 있으니까. 자, 이런 기운이 있다. 그래서 무토는 큰 산이면서 어떤 큰 들판, 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 자리가 편관이죠. 남편, 이제 이런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힘든 남편인데, 그 남편이 힘든데 돈은 잘 벌어. 그렇죠? 나를 장생시켜주긴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변에서 볼 때는, 아, 너 진짜 남편 잘 만나서 대기업 다니는 남편 잘 만나서 정말 너는 호강하면서 명품 가방도 받고 살면서 좋겠다. 하지만 그 자리가 엄청 힘든 자리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근데 남자가 돈 있고 능력 있으니까 이뻐해주고, 백 좋은 거 사주고 명품백 사주고 하니까 또 장생도 받고 뭐 해서 뭐 좋은 건 안 좋은 걸 두 개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고, 일단은 이 무인 스케일이 큽니다. 쪼잔하지 않아요. 스케일이 크다. 쪼잔하지 않습니다. 폼생폼사인데 쪼잔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볼까요? 또 무병갑을 한번 써볼까요? 무병갑. 부문은 비견이고요. 자, 화생토 하니까 편인이고요. 간목이니까 편관이죠. 자, 무토, 편인, 편관. 예리함도 갖고 있습니다. 그쵸? 편인, 편관 있어도 관인, 편관이죠. 관인 소통하는, 스스로 관인 소통하는, 그쵸? 그러면, 목생화, 화생토 하는 어떤 인성의 인자도 있기 때문에 직장, 이런 분들 직장 다니면 참 괜찮습니다. 힘든 직장인데, 뭐, 승진복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무인, 여기서 맞추고, 다음은 경인이죠, 경인. 경인. 자, 경인은 또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인은 편제면서 십성으로, 12운성으로는 절지가 되죠. 편제절. 자, 경금. 숙살지기. 이분도 쪼잔하지 않습니다. 맺고 끊는 게 확실하죠. 단칼. 한 칼 있습니다. 한 칼. 그쵸? 그리고 분별. 판단력. 큰 도끼죠. 숙살지기 느낌. 자, 그래서 금극목을 해가지고 큰 도끼로 큰 나무를 치는 겁니다. 생명력. 그러니까 사업성. 그쵸? 임목. 편제니까 사업성. 근데 경인 이런 분들은 편제가 넓은 지역성. 병역. 그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작게 안 하죠? 크게 영역을 넓히려고 한다. 근데 절지가 있다. 그래서 사업하다가 한 번은 망할 수 있다. 이게 경인 일주입니다. 경인. 그리고 이 경금 편제니까 절이니까 이런 분들은 좀 생각 따로, 그 다음에 현실, 행동 따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끝내야 되는데 현실은 못 끝내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밸런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한 번은 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분도 스케일이 큽니다. 경금. 스케일 크다. 망해도 크게. 그쵸? 작게 쪼잔하게 안 한다. 크게. 경인. 끝났다고 이제 떨어지네요. 숙살. 경인. 이런 의미들이
또 뭐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민 볼까요? 이민. 검은 호랑이네요. 흰 호랑이에 이어서 경인이 흰 호랑이죠. 백호죠. 경인은 흰색, 경금 흰색, 백호. 이거는 흑호입니다. 흑표. 흑호랑이. 그래서 이민. 자, 이민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걸 보면, 이 글자 보면 좀 마음이 좀 짠해요. 왠지 잘 모르겠어요. 식신. 병지입니다. 이민은 식신 병지. 이 식신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일단 식신, 이 임수는 스케일이 크죠? 지혜. 큰 물이죠? 응? 이민, 나무. 수생목 합니다. 엄청 퍼주는 거죠? 엄청 퍼줘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식신, 이민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남한테 베풀기 좋아해요. 지혜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인자하기도 하면서 베풀기 좋아해요.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없어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어디 갈 때 꼭 바리바리 먹을 거 싸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 나눠주기도 하고, 김장을 해도 뭐 한 원래 20포기만 하는데 30포기에서 주변 사람들 나눠주고 막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은 다시 무병갑. 그 나중에는 내가 하도 나눠져 갖고 병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지를 깔고 있으니까 내가 아프다. 나 아프다. 너도 아파봤느냐. 그래서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를 잘한다. 그래서 이민의 느낌은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그냥 물심양면으로 다 베풀고 나눠주고 자기들 못 먹더라도 나눠줘서 나중에는 병든 어머니 같은 어떤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무, 토국, 수저. 이거는 편관. 그죠? 편관이면서 이건 편제고요. 병화는 식신. 수생목하니까 식신이죠. 일단은 재생살 합니다. 재생살. 편관. 일단은 힘들게 시작을 합니다. 힘들어요. 이민. 하면서 병화로서 어떤 영역도 넓히고 빛을 보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되고 결국에는 식신 재살 기능도 있지만 또 식신생재 재생살 하죠. 목생화 화생토에서 이 편관을 뭐 또 키워서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나는 힘들 수 있다. 또 그렇게 또 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고 뭐 이럴 수 있다라고만 제가 일단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천간은 이렇게 5개니 간단하게 끝나고 다른 지지와의 관계를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인부터 한번 해볼까요? 인인. 자, 호랑이 2마리네요. 호랑이 2마리. 인인 병존. 두 글자가 있으면 병존이라고 또 뭐 하는 또 그런 학파도 있습니다. 병존. 그래서 호랑이가 2마리죠. 시작하는 기운도 크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은 호랑이 2마리죠. 한 마리도 아닌 호랑이가 2마리다. 인인 병존이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역마 곱하기 2. 그 다음에 인목은 또 아까 이제 어제 강의하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명예욕, 출세욕, 권력욕 엄청 뛰어납니다. 인인. 그렇죠? 시작하는 기운. 시작. 보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운이 있다. 글자 간의 어떤 합형충파에는 없을
없지만 이런 기운이 있다. 그 다음에 인묘. 인묘는 일단은 목이죠. 일단은 목 방합. 목 기운이 세집니다. 인묘. 그래서 인이 있을 때 묘가 오면 어떤 방합의 왕지를 만난 거죠. 왕지를 만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있어서 뭔가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목 기운이 엄청 커진다. 목 기운이 커진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금 기운이 눌리겠죠? 그쵸? 그런데 화 기운이 있다면, 자, 목생 화에서 화를 엄청 더 키워줄 수가 있을 것이고, 토가 있다. 그럼 목극 토를 해가지고 토 기운을 또 엄청 누를 수도 있죠? 또 그래서 목 기운이 커졌을 때 다른 오행이나 다른 글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인묘진, 인진. 자, 인진 보니까 왕지 빠진 방합인데, 왕지 빠진 방합이 인묘진, 그쵸? 여기 묘만 있으면 목 방합이 될 텐데, 왕지 빠진 목 방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통 이론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되지만, 그쵸? 안 되지만, 뭐 집안으로 따지면 이건 아들이고요. 이게 아버지고, 이게 진이 할아버지입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그죠? 뭐 고조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는 제사를 지냈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제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죠? 뭐 제사는 되겠지만, 그래서 늘 왕지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 인지는요, 왕지 빠진 방합이면서 또 이게 격각입니다. 격각. 자, 격각은, 자, 인은 인후술, 그쵸? 화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자, 진은 신자진. 화운동, 수운동, 반대운동을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인목은 화운동을 시작하려는 어떤 기운이고, 그쵸? 이 진은 수운동을 마무리하려는 기운이니까 이 기운이 엄청 언밸런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서로 방향성이 어긋나서 어떤 일이 지체, 지연, 조정, 그 다음에 잘, 연기, 그 다음에 불성사, 잘 성사가 안 되고, 그쵸?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있던 그런 어떤 기운이 있다. 인진. 자, 인진. 그쵸? 인진. 자, 진 다음에 사. 인사 왔습니다. 인사. 인사는 일단은 뭐가 있냐? 인사. 형이죠? 인사, 그 다음에 해. 천이라고 산 인사형. 인하고 사, 그 다음에 인사, 사명살은 인사신, 사명인데요. 사명살. 인사신, 사명살인데, 이 두 개만 해도 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 사신, 사신은 합형이죠. 합도 되고 형도 되고, 그쵸? 인사는 형 되면서 해도 되고,
인시는 충이면서 형도 됩니다. 충형. 이 중에 인사죠. 시작하는 기운, 인사신이 전부 다 생지입니다. 생지. 서로 시작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형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체적으로 관제구설, 소송, 그 다음에 어떤 생지니까 사고수, 또 수술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이런 형살이 있는데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어떤 합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인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송 걸리는 거죠. 인사. 그래서 인사는 이런 게 있다. 형이나 해,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또 강의를 할 테니까 지금은 인사가 형이면서 해구나,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인 다음에 오. 자, 인오. 인오 하니까 떠오르는 게 삼합. 화삼합이죠. 이게 생지, 왕지. 삼합은 왕지만 있어도 형성이 됩니다. 삼합 기운이. 술이 있으면 완벽해지겠죠? 인호술. 그래서 시작하는 어떤 총보하는, 그리고 중심에는 왕지가 있기 때문에 삼합의 기운이 커지면서 인호 있으면은 화기운이 엄청 커집니다. 인호합. 그 다음에 인오 하면서 제가 추고, 축인오는 제가 탕화라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었죠. 자, 이 축이 어떤 이 약탕기입니다. 약탕기. 그죠? 오가 불이고 인이 나무죠. 그래서 이 약탕기에 약을 끓여내서 먹는 어떤, 그래서 이게 탕화가 유래가 됐는데 두 글자만 있어도 어떤 이 탕화의 기질이 나타납니다. 탕화는 중독, 그쵸? 중독의 어떤 기질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축, 인, 오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면 탕화살 기운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인미, 축, 사, 오, 미, 인미죠. 인미 하니까 인미는 딱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되죠? 인미, 귀문. 인미 귀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귀문. 자, 귀문.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하면, 귀문은 6개가, 일단 귀문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인미 귀문. 자, 귀문은, 비정상적인 정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자, 인미는 집착, 집중, 기발. 일에 미치면 이게 좋은데 사람의 이게 인미 귀문이 걸리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사람한테 집착하면 뭐죠? 스토커가 되는 거, 스토커. 일에 집중하면 워커홀릭. 공부에 집중하면 뭐 서울대 가는 거죠. 서울대, 카이스트. 기발한 생각. 그래서 인미 귀문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과학자라든가 서울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 가신 분들이 많아요. 인목이 미토에 빠져드는 거죠. 자, 인목이 하늘로 올라가면 간목이 되고요. 이 간목은 미토에
간목이 밑으로 인묘가 됩니다. 빠지는 거죠. 인묘는 빠져드는 겁니다. 빠져든다. 거기에 푹 빠져서 묘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미쳐버리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든다. 그래서 어떤 귀문이라고 하는데, 귀문은 6개가 있어요. 6개. 한번 써볼까요? 귀문. 나중에 원진 귀문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번 하긴 할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답답할 것 같으니까. 진해, 자유, 인미, 오축, 사술, 묘신. 이 6개가 귀문입니다. 귀문. 진해 사는 자유미인이 오축하면 사술 먹고 묘신해서 정신 이상 되겠냐. 그쵸? 진해 사는 자유미인이 오축하면 뱀술, 사술 먹고 묘신해서 정신 이상 되겠냐. 이렇게 해서 저는 외웠는데, 아무튼 6개가 귀문이다.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상법으로 외우면 뭐 외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미, 신. 다음에 신이죠. 인신님이 뭐죠? 충이죠. 인신충. 그렇죠? 생지의 충입니다. 생지. 생지의 충. 충은 생지의 충, 인신충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그러면 사해충이 있죠. 생지의 충. 특히 인신충은요. 이거는 시작하고, 이거는 하락 또는 멈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쇠죠. 그래서 인신충. 일단 충은 어떤 이동, 변화, 사고, 이별, 이런 여러 가지가 인신충 역마가 동한다고도 하죠. 있어서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충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또 어떤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요. 근데 충 기운이 들어왔다. 그쵸? 그럼 집 팔리는 거죠. 좋을 수 있는 거죠. 이사를 가고 싶은데, 본인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가 계속 집이 안 팔려서 못 갔는데, 그쵸? 이동할 수 있는 충이 들어오면 좋은데, 또, 인신충은 어떤 사고 수도 있어요. 이 자동차 사고, 특히. 차 사고. 인이 신경이나 뼈대, 골격이라고도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인신충이면 사고 나서 어떤 골절상 있는 이런 기운도 있다. 인신충이다. 그리고 지지에만 충이 있지요. 천간에는 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천간으로 이 올라가면 갑, 경, 충 없어요. 자, 충은 서로 방향이거든요. 다른 방향끼리 충돌하는 거를 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극목으로 일방적으로 극을 합니다. 천간은 생극자화고요. 천간 생극자화. 순이란 기운이니까 생극자화의 어떤 기운이고, 자, 지지는 합평충파해를 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천간은 생극자화가 100% 일어나고요. 지지는 생극자화 또 전혀 일어나지 않지만 한 5에서 10% 정도는 일어난다고 보는 거고, 이게 뭐 95에서 90%
정도 화평증 파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생극자여도 일부 일어나긴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신충. 인신충이다. 다 아시죠? 인신충. 인유. 인유. 인유하면 또 딱 뭐죠? 그쵸? 인유하면 원진. 인미는 귀문이고 인유는 원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인유 원진은 사람 사이에 현실적인 지지니까, 그쵸? 사람 현실적인 어떤 관계성이 안 좋다. 근데 이게 좋다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원진. 그래서 인유 원진, 뭐 이걸 또 뭐 호랑이가, 유는 닭이죠. 닭이 새벽 닭이 웁니다. 새벽 3시 반에서 5시 30분 사이에 아침에. 그럼 호랑이가 사냥하러 민가에 내려왔다가 닭소리, 우는 소리 듣고 도망가서 인유 원진이 됐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아무튼 이 인유 원진이 들어오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안 좋다. 그래서 어떤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이별, 이혼 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원진. 자, 원진. 원진도 6개가 있어요. 아까 귀문도 6개가 있었죠. 원진. 자, 진해. 자미. 인유. 사술. 오축. 묘신. 자, 원진. 진해사는 미자를 유인해서 사술목인이 오축하면 묘신돼서 이혼하려 하겠냐. 이해되시죠? 진해사는 미자를 유인해서 사술, 뱀술목인이 오축하면 묘신해서 이혼하려 하겠냐. 이게 원진인데,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귀문 6개 하고 중복되는 걸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귀문이면서 원진인 게 진해, 사술, 오축, 묘신. 요게 귀문이면서 원진. 그쵸? 자미, 인유는 순수한 원진. 그러면 순수한 귀문은 뭐가 있죠? 자, 자유. 자유하고 인미. 요 4글자. 요거는 순수한 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외워두세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이 원진 귀문의 글자가 왜 형성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그건 이해고요. 인유 딱 보면 일단 원진이구나.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통변이 가능한 거죠. 왜 그 원리 막, 왜 인유, 유거 그런 거, 둘이 원진이고 진해가 원진이고 이해도 좋지만 사주통변을 하려면, 자, 필요합니다. 자, 인술은 딱히 뭐 그게 없죠. 근데 왕지 빠진 삼합이죠. 삼합이 될까요? 삼합은 왕지가 빠지면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삼합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합력은 있습니다. 합력. 오만 들어오면 완벽한 인옷을 삼합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장간으로도 병신 합이 자체가 또 됩니다. 자, 이는 무, 병, 갑이고, 술은 신, 정, 무가 지장간이죠. 이렇게 지장간은 가로를 쳐주면 병신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왕지 빠진 삼합이지만 합력이 있다. 그렇죠? 인호술이 합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인술이니까 목국 토에서 나무가 그쵸? 옆에 있으면 둘 다 화기운을 갖고 있죠. 메마른 땅에 나무가 잘 클 수는 없죠. 나무가 잘 클 수는 없다. 임목한테는 그닥 좋은 토는 아니다. 이게 잘 클 수 있는 거는 뭐였죠? 아까 인진 볼까요? 인진 격각이긴 하지만 진에는 을계무에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인한테는 진이 또 인묘진 방합을 이루고 있어서 괜찮은 글자입니다. 술, 그 다음에 해, 인해. 인해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합. 합하면서 나중에는 또 파합니다. 파. 합평충 파. 보면 수생목 하죠. 수생목. 수생목해서 해수가 인목을 잘 생해 주기도 하지만 합이 됩니다. 너무 좋아서 합이 되지만 나중엔 또 깨지기도 해요. 파. 인해합 파. 그래서 인해는 합도 되고 나중에는 파 영향도 있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뭐 이것저것 이 사주 공부는 이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글자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게 어떤 뭐 합인지 판지 충인지 형인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빨리 읽어낼 줄 알아야 해석이 빨라지고 풍부해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유튜브 보시고 댓글을 또 과외 공부처럼 핵심 위주로 뭐 강의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는데 그게 좋은 의미도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잘 가르쳐 강의하는구나 라고 좋은 뜻도 있지만 음과 양이 공존하듯이 이 공부가 그렇게 단순하고 외우는 공부가 아닌데 너무 암기 위주로 이렇게 또 하지 않는가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인성의 공부죠. 마음의 공부고 우리가 깨달음을 위한 공부긴 하지만 언제까지 공부만 할 수는 없는 거죠. 10년, 20년 공부만 하려고 이 공부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이 명리 공부 내가 궁금하고 답답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사주, 내 사주도 보면서 가족 사주, 남의 사주도 잘 보고 싶은데 그게 뭐 3년, 5년 해도 입에 잘 안 떨어지고 통변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사주적인 요인도 있죠. 식상이 부족하고 관성이 너무 강해서 틀리면 어떡하나 그런 어떤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뭐 6개월 배우고 3개월 배워서도 사주 통변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식상이 발달해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공부는 또 외울 건 외워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원진이나 기문 같은 경우는 인미하면 기문, 인유하면 원진, 잠이 원진 이렇게 딱 보면은 글자를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글자 십성을 떠나서 글자끼리의 어떤 합평충파의 그 다음에 기타 신사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알 수 있는 공부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